자주 말씀드리지만 한류, K컬처, 코리아 웨이브 같은 말은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다소 오글거리기도 외국 사람, 특히 서방으로 통칭되는 국가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조차 모르는데 무슨 그런 말을 쓰냐며 핀잔받기도 했지만 엄연히 한류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며 외신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도체를 파는 것도, 자동차를 파는 것도, 배를 파는 것도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지만 과거에는 우리 기업 이름은 알아도 코리아라는 나라 이름은 알지 못하는 이가 허다했죠. 하지만 문화산업은 당당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K라는 브랜드화시켜 널리 퍼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코 음악과 드라마,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열기에 맞춰 거의 매일 새 한국 드라마가 TV는 물론 넷플릭스를 비롯한 다양한 OTT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지고 해외로 나가는 요즘, 그 수많은 이야기의 원천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리지널 스토리도 있지만 꽤 많은 수가 만화, 그것도 만화책이 아닌 웹툰, 즉 휴대폰으로 보는 인터넷 속 만화가 원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웹툰은 대한민국이 원조인 플랫폼 산업이죠.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만화는 일본이 강국 아닌가? 그렇습니다. 최근만 해도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우리 극장가를 점령하다시피 했죠. 하지만 인터넷 세상 속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심지어 일본의 인터넷 속 만화 세계조차 대한민국이 잠식해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미국 대기업인 아마존과 애플이 노리는 대한민국의 원조인 문화산업 웹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만화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철없는 아이들이나 보는 것? 혹은 일본 만화, 슈퍼맨이나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를 떠올리시나요? 하지만 이제 일본과 미국의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웹툰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이미 소개해드렸지만 해외에서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봤을 때는 K-팝이, K-컨텐츠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영화도 드라마도 아닌 바로 웹툰을 꼽았다고 하죠. 웹툰이 가진 영향력은 최근 외신의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2023년 5월 10일 보도를 통해 한국의 웹툰이 세상에 등장한 20년 사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기업에 힘입어 강력한 매체가 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네이버는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2016년 로스앤젤레스의 자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미국에 자리 잡은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한국 다음으로 큰 웹툰 플랫폼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미국 내 네이버 웹툰 이용자는 지난 2022년 6월 기준 약 1200만 명으로 전체 약 8600만 명 이용자의 14%를 차지했다고 했죠.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처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해외 사람들이 보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빠르게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외신이 주목한 것입니다. 네이버가 설립한 웹툰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만화인 로어 올림푸스는 그래픽 소설로 제작되어 뉴욕타임스 부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으며 2021년에는 올해의 디지털 도서로 미국 3대 만화상 중 하나인 하비상을 수상했고 2022년에는 최고의 웹코믹으로 아이스너상과 링고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공에 힘입어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미국 상장을 계획하고 있죠. 지금은 한국 작가뿐 아니라 미국 작가도 다수 포진되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컨텐츠 중 일부는 분명 웹툰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죠. 블룸버그가 한국 웹툰과 관련해서 보도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5월 6일 블룸버그 통신과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처는 애플이 웹툰을 활용해 부갭의 부활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전 세계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책 플랫폼에서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세로로 읽는 만화 메뉴가 신설됐다고 밝혔는데 이게 바로 웹툰입니다. 일본에선 옆으로 넘기는 만화책과 달리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본다는 의미에서 웹툰을 세로로 읽는 만화라고 부르고 있죠. 2023년 3월에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일본에서 아마존 플립툰이라는 이름으로 웹툰 서비스를 뒤늦게 시작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모두 세계 최대 만화 시장인 일본에서 디지털 만화책을 판매하지만 웹툰을 서비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애플과 아마존 모두 일본에서 가능성이 확인되면 글로벌 시장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부터 만화는 그 소비층이 명확하게 존재함에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불온소적이라며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파다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만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산업의 측면으로 보자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페리컬 인사이트 앤드 컨설팅은 2021년 세계 웹툰 시장 규모는 47억 달러이고 연평균 40.8%씩 성장해 2030년 601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이 굳이 웹툰 진출 첫 번째 국가로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일본이 전통적으로 만화 소비 강국이라는 점, 두 번째는 이미 그들이 웹툰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건너온 거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웹툰은 2021년 일본과 북미에 절반 이상 수출되면서 전통 만화 강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 웹툰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웹툰 시장을 잠식하고 전통적인 만화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는 뜻이죠. 상황이 이러니 일본 내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일본 만화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웹툰 플랫폼을 사용하고 즐기는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웹툰은 일본을 거쳐 어떻게 미국까지 건너가게 됐을까요? 처음에 일본은 원래 그러하듯 휴대폰으로 만화를 보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본 웹툰 시장에 진출하면서 일본 전자만화 시장이 커졌고 2021년에는 웹툰 같은 디지털 만화 점유율이 출판 만화를 추월해 60%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토록 만화 강국이라 말했던 일본의 만화책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건너온 웹툰은 새로운 기술이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편리함이 기존의 전통적인 만화를 보는 방법까지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카카오의 글로벌 만화 플랫폼인 피코마는 지난해 전세계 만화 앱 매출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일본에서 TV 애니메이션으로 잇따라 제작이 결정되면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웹툰 시장의 성공은 단순 만화를 수출하고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웹툰은 한국 영화 및 드라마 산업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작가들의 수입 불균형 현상, 불법 유통, 악성 댓글, 그리고 우리나라가 잡고 있는 웹툰 시장에 애플과 아마존 같은 대기업 진출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이 만든 산업이자 선점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 아이들이나 본다고 했던 만화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중추가 되어가고 있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떠신가요? 만화를 보지 않는 분이라도 웹툰 한 편 정도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엿본다는 생각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과거 우리나라 역시 일본처럼 만화가들이 만화를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문화가 일었던 적이 있었으나 일본처럼 지속되지 못하고 실력 있는 만화 작가들이 떠나거나 혹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빌려보기 문화를 통해 대한민국 만화 시장은 사실상 사장되었고 시장이 거대한 일본 만화만 살아남았었죠. 이후 나온 게 웹툰입니다. 그때 떠났던 작가들, 겨우 명맥만 유지하던 작가들이 웹툰으로 들어오고 새로운 인재가 발굴되면서 대한민국의 만화 시장은 웹툰 시장으로 새롭게 태어났죠. 저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모습에 참 대한민국스럽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늘 일본의 문화 산업을 부러워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지금도 부러운 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외국인이 아무렇지 않게 사무라이에 열광하고 닌자를 흉내내고 일본 만화 포스터를 당연하게 방 한구석에 붙여놓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저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류가 유행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완전히 만들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트루코리아는 늘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